네, 기자수첩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자수첩을 비롯해서 뉴스 시간에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최근 LA 지역의 가솔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공행진 중이었던 국제유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가솔린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용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 기자, 정말 요즘 가솔린 가격 상승세가 무서울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주유소라든가 가솔린 가격을 신경 쓰고 다닌 적이 없는데요. 네. 요즘 들어서 좀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주유소를 지나게 되면 가격이 얼마지 하고 이렇게 보는 예. 그런 좀 상황인데, 정말 이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오른다는 게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물론 이제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고요. 국제유가는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지금 뭐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 아주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2월 한 20일 정도만 해도 배럴당 90달러 선에서 100달러도 안 넘었는데, 2월 말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배럴당 100달러를 넘게 됐고요. 이제는 뭐 110달러, 120달러, 18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국제유가의 급등 속에 가솔린 가격도 연일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가솔린 가격이 오르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사실은 가솔린 가격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보면 하루에 뭐 0.2센트, 예. 0.3센트 이 정도씩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비슷비슷해 보이는 게 정상인데요. 그래서 뭐 많이 올라야 뭐 0.5센트 정도, 적으면 0.2센트도 아니고 0.1센트 이렇게 오를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사실 체감할 수 없는 게 정상인데, 아마 한 일주일이나 최소한 일주일이나 한두 달 정도 지나야 이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루에 뭐 3, 4센트씩 오르는 것은 뭐 예사고요. 최근에는 뭐 7센트, 8센트, 10센트 이상씩 오르잖아요. 그렇죠. 10센트 이상 오르기 때문에 이제는 하루마다 충분히 체감이 됩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한 4달러 얼마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5달러 얼마가 되고 뭐 그런 거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살인적인 네. 가솔린 가격 상승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정말 최근에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LA 카운티만 하더라도 이 3월 첫째 주에 가솔린 가격 상승 기록이 세워졌죠. 하루에 13센트가 이제 오른 것인데요. 이게 2015년 이후 7년 만에 하루 최다 상승폭인데요. 문제는 이 이후에 계속 비슷하게 오르고 있어요. 거의 매일같이 10센트, 11센트, 12센트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균이 뭐 LA 카운티에서 뭐 5달러 얼마 이렇게 되지만 특정 주유소는 이미 7달러를 넘어선 곳도 좀 있습니다. 특히 한인들도 많이 가는 곳이죠. 베버리 센터. 이 베버리 센터가 웨스트 LA 지역의 대표적인 쇼핑몰인데, 네. 이 베버리 센터 부근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에서 레귤러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뭐 6달러 65센트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거의 뭐 7달러 가까이 좀 올라갔고, 베버리 센터 부근 주유소의 그 프리미엄 가솔린 가격은 이미 갤런당 7달러를 넘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LA 카운티 전체의 평균 가솔린 가격이 5달러 뭐 한 3, 40센트 정도 하고 있는데, 이미 웨스트 LA 쪽 베버리 센터 쪽은 7달러를 넘어섰다. 참 대단히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LA 한인타운도 지금 가솔린 가격 상승세가 엄청나죠. 맞습니다. 이 LA 한인타운도 각 주유소의 가솔린 가격 급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그 웨스턴 에비뉴에 있는 한 주유소 경우에 아주 보기 드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레귤러 가격이 5달러 45.9센트, 플러스 가격이 5달러 65.9센트, 그리고 가장 비싼 프리미엄 가격이 5달러 75.9센트. 그래서 LA 한인타운도 조만간 6달러대를 돌파하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정말 이 뭐라 그럴까, 빗장이 완전히 풀린 그런 이 상승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LA 한인타운도 이제는 가솔린 6달러 시대, 7달러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3달러만 해도 비싸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3달러는 어디 가서도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네. 한 4달러 때만 해도 참 싼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6달러, 7달러 돼도 이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 끝나야 될 텐데 이게 도대체 지금 끝나지가 않네요. 굉장히 좀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더 큰 문제는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가솔린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비롯해 서방 국가들이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초강력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러시아산 이제 원유 수입도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 러시아가 세계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생산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세계 곳곳에 지금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하면서 막겠다는 건데 러시아에 대한 이런 제재가 러시아를 어렵게 만드는 건 분명하겠지만 과연 러시아만 힘들게 하겠는가? 러시아로부터 석유도 사고 또 천연가스도 사는 수많은 국가들이 이제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루트를 찾아서 석유라든가 천연가스를 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가솔린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 근데 당연히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풀리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미사일 발사는 끝났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는 뭐 1년, 2년, 3년 계속 가듯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계속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데 어쨌든 간에 LA 시민들은 가솔린 가격 때문에 저렴한 주유소를 현재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7, $6 이런 이 가솔린 가격을 내면서 차를 몰고 다니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슈퍼 부자도 아닌 다음에야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LA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서 좀 떠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나온 소식을 보면 회원제로 운영되는 창고형 대형 할인점에 있는 주유소가 가격이 싼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LA 운전자들 중에 상당수가 그런 주유소들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유소에 굉장히 길게 좀 줄이 늘어선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샘스클럽이나 코스코 이런 곳이 되겠는데 알카디아에 있는 샘스클럽 주유소의 경우에는 레귤러 가격이 갤런당 $4.29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 시간이 지나면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다른 데에서 뭐 지금 $6, $7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4.29여서 차량들이 이제 그런 걸 싸다는 걸 아는 차량들은 아카디아에 있는 그 샘스클럽으로 가고 있는데 워낙에 또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서기 때문에 이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괜찮은 분들은 한번 찾아갈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아마 1시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버뱅크에 있는 코스코도 여러 곳에 있는데 버뱅크에 있는 코스코가 있고 그 코스코에 있는 주유소도 역시 저렴하다고 그럽니다. 이 가격이. 그래서 버뱅크 코스코에도 사람들이 좀 차를 타고 몰리고 있는데 단순히 자기 차량에 주유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매번 오기도 좀 힘들잖아요. 귀찮고. 올 때마다 1시간 이상 기다리고 하는 게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차에 넣는 건 기본이고 여분의 기름통을 가져와서 거기다가도 기름을 넣어서 가져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에 필요할 때는 주유소 오지 않고 거기서 바로 그냥 자기 차에 집어넣어서 주유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냥 자기 차만 주유하고 빠져도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자기 차 플러스 여분의 기름통까지 가져가서 거기까지 채우고 그리고 이제 계산 다 하고 나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보면 찾을 수는 있는데 그런 데는 굉장히 혼잡할 거라는 거. 그래서 1-2시간 내지 2-3시간 기다릴 각오를 하고 그런 곳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5일 파동 때나 볼 수 있었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솔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은 경제에도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가솔린 가격만 문제가 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잖아요. 특히 이곳 LA 같은 경우는 생필품입니다. 그래서 LA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거의 버스나 전철과 같은 그런 이동수단입니다. 출퇴근할 때 또 마켓에 가서 장을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 자동차고요. 그래서 가솔린 가격이 급등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치품이면 자동차 안 타면 그만인데 문제는 자동차를 안 타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직장에 출퇴근도 안 되고 마켓에 장 보러 가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솔린 가격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래서 가솔린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는 곧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인데 가솔린 가격 상승세와 인플레이션이 맞물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오래 갈까? 이런 가솔린 가격 상승세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가솔린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도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요즘 물가가 정말 엄청나게 오르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이 LA 한인사회만 보더라도 직장인들이 거의 점심을 지금 못 사 먹는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곳에 가서 점심 식사 한번 하려고 하면 1인당 $20가 요즘 넘습니다. 팁까지 계산하면 $20가 넘죠. 그래서 두 사람이 점심 식사를 한다 그러면 세금 팁과 합치면 $50가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식사를 하겠습니까? 점심 한 끼 먹는데 두 사람이 식사하는데 $50가 나오는데 그거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는 도시락을 갖고 다니든지 집이 가까우면 점심시간에 집에 들러서 집에서 먹고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식사가 밥을 먹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 사람과 교류하고 그 사람과 친해지고 그런 목적으로 사실 식사 자리를 활용하는데 네. 요즘은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점심 한 끼 대접하는 것도 힘들고 또 누군가에게 얻어먹는 것도 굉장히 눈치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사준다고 해도 뻔히 비싼다는 거 아는데 얻어먹는 것도 굉장히 눈치 보이고 그래서 요즘은 점심을 사 먹기도 힘들고 누군가와 교류하는 차원에서 점심 한 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시대가 오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가솔린 가격의 급상승세 이것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마켓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네.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맞습니다. 지금 뭐 도시락을 준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도시락도 쉽지 않아요. 도시락을 싸려면 밑반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밑반찬이 있어야 되는데 밑반찬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켓에 만들어져 있는 밑반찬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아시겠지만 예. 네. 그 원재료 가격에다가 인건비에다가 해서 마켓에 만들어 놓은 밑반찬을 살 거면 그냥 사 먹는 게 낫고요. 결국은 원재료를 사가지고 집에서 조리를 해야 되는데 반찬을 만들 원재료 가격도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요. 무슨 파 한 단도 예전에는 5단, 6단에 뭐 199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요즘은 정말 파 한 단에 199일 정도로 가격이 너무너무 올라서요. 밑반찬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예전처럼 살아가려면 많은 돈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내 버젯에 맞게 살려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점. 예,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되지 않는가. 소비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를 잡아야 하는 이유가 그래야 물가가 잡히기 때문인데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거의 이제는 뭐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적어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끝났다고 예. 볼 수 있는데 그 후유증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뭐 물류 대란, 공급망 붕괴 등이 나타났고요. 이게 아직까지도 완전히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인력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완전하게 정상으로 돌아오기 전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이제 많이 주춤해졌지만 그 후유증을 우리가 극복을 하기도 전에 전쟁이 또 터졌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지금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치솟고 고공행진 중인 인플레이션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나서겠죠. 이제 곧 FOMC 회의가 열리면 금리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여서 문제입니다.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통해서 인플레가 잡히기만 한다면 다행인데요. 일시적인 고통은 우리가 감수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인플레이션은 이 고유가라든가 전쟁 때문에 계속 갈 가능성이 높고 연준이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을 함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는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올 가능성 그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과연 연방준비제도나 또 조 바이든 행정부나 어떤 대책을 내세울지 무언가 대책은 필요한데 참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빨리 전쟁을 끝내고 대러시아 제재도 효과적으로 해가지고 제재를 하는 국가마저 힘들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고유가 시대 우리 한인들을 비롯해서 이 LA 시민들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3달러도 비싸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4달러의 주유소를 발견하면 싸다란 느낌이 들 정도로 5달러, 6달러대 주유소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의미여서 계속 이러한 높은 가격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관건은 치솟는 가솔린 가격이 다시 내려갈 때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에 서민들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느냐는 것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비상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